그리고 최근에 바뀐 일본의 1만 원권의 표지 모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분이 바로 시부사와 H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인물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학도이TV 독일책방 저자와의 대담 시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저의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더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책의 저자 신현암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시부사와 H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생소한 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책이 이제 약간 복합적인 책이에요. 저는 이제 단숨에 다 읽었는데, 제가 몰랐던 그 근현대, 특별히 이제 근대 일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의 근대와 현대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해주셔가지고 일본과 일본의 자본주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여기 보시는 대로 시부사와 H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 노노와 주판의 저자이기도 하고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일본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일본의 1만 원권의 표지 모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에 모델로 우리 쉽게 가면 세종대왕님처럼 그렇죠. 그 위치에 가게 된 분이 바로 시부사와 H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인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적절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섞어서 이 책을 이렇게 우리 신현암 저자님께서 저술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좋은 책 이렇게 저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아예 그 접근이 되게 좋았던 게 시부사와 H를 하려면 당시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20페이지인가 30페이지 읽고 대담을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제 일본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 무사. 사무라이.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산업공사, 우리도 뭐 그때 우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만 어쨌든 뭐 농인, 농사 짓는 사람, 뭐 공인, 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위에 계층 이 사무라이 한참 틀리죠. 주로 칼을 많이 쓰는 무사죠. 일본에 천황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이 천황의 힘을 가졌다고 하면 아주 고대입니다. 고대. 그러다가 800년 정도부터는 귀족들이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소위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한 3, 400년 동안 흐른 다음에 귀족끼리 서로 막 싸움을 하죠. 근데 처음에 말싸움 하다가 그다음에 멱살 잡고 싸울 거고 그다음에 칼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호위 무사들이 필요할 거고 무사들을 데려다가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 잘하는 애들이 힘을 잡겠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무사들의 시대가 옵니다. 소위 말하는 막부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떤 사람은 뭐 도쿠가와 막부, 어떤 사람은 에도 막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 역사상 막부가 3개가 있습니다. 실은. 막부가 3개. 막부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군웅 할거하고 지역 분할 체제 했던 게 통합된 시대를 막부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쇼군이라는 단어가 장군인데 그게 그 정이 대장군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라케를 갖다 정벌하는 그런 그 임무를 맡은 거예요. 옛날에는 저쪽 홋카이도나 그런 데는 다 오라케라고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의 대장군, 줄여서 쇼군. 그러면서 이제 맨날 밖에서 싸우게 되니까 막후, 막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막사다. 이제 그런 개념이 발달하게 그래서 막부군요.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가마쿠라 있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토 근처 무로마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일본의 그 전국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쯤 있고, 그러다가 1603년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패밀리가 지배하는 도쿠가와 막부.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시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대구를 본다 그러면은 과거에
천황이 등장했던 시대, 그 다음이 서기 800년부터 3,400년간 요 귀족의 시대, 그 다음에 막부가 하나, 둘, 세 개, 네. 그 다음에 다시 통일 막부 천황이 시대. 갖는 메이지 시대, 그렇게 다시. 이루어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네.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옛날에는 천황이 엄청나게 힘이 셌겠죠. 처음에. 네, 과거 힘이 세다는 것은 내가 제사, 지혜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정치,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일치를 갖다가 네.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이 빠지게 되면서 이 천황은 살짝 이제 제사장 쪽으로 컨셉이 바뀌게 되면서 이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들이 정치를 가져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실 천황이라는 존재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구태여 뭐 제사장인데 그걸 갖다가 뭐 해코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그 거의 종교적인 상황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넘어가면서 쭉 내려왔어요. 거의 무시당해도 무시하거나 네, 무시당해도 그런 상관없는. 네, 거의 뭐 그래서 옷도 기워 입고 막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다가 요 메이지 때 들어오면서 네. 사실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하급 사무라이들이 상급 사무라이를 갖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쿠데타 일으키게 되면은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쿠데타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천황의 나라였잖아. 근데 왜 니네 막부들이 막 다 해?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를 갖다 막 띄운 거죠. 아, 이게 대의명분을 위해서 천황이 그런 필요했고. 예.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메이지가 우리나라 고종하고 같은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53년생이죠. 그러니까 15살 때 이 양반이 막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15살 때 뭘 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자기 아버지 때 같으면 편안히 그냥 와서 뭐 예술이나 즐기다가 밥 주면 밥 먹고 살면 될 텐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나가서 뭐 하니까 아마 제 상상컨대 어린 시절의 메이지는 엄청나게 이 여러 가지 두려웠을 거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죠. 한 명, 두 명씩 뭐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할복해서 죽고, 뭐해서 죽고 네. 하면서 결국은 이 양반이 한 뭐 3, 40대 되면서 7세가 되고 6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가 45년 동안 일본을 통치하게 되면서 완전히 일본을 갖다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메이지가 잘한 겁니까? 새로운 막부, 쿠데타한 막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만든 겁니까? 쿠데타한 새로운 이제 그 신정부, 네. 신정부가 아주 잘한 거고요. 그 신정부 세력들이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방향을 나가는 구심점. 그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던 게 메이지 천황인데 다행히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냥 이름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추앙을 받으면서 잘 관리를 했죠. 그 증거가 뭐냐? 일본이 그 신사의 나라입니다. 네. 신사가 되게 많이 있죠. 네. 거의 제일 위에 있는 게 신궁. 네. 근데 메이지는 신사가 아니라 신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인데도 이제 신궁이라고 할 정도는 일본에 몇 개 없거든요. 그 정도를 거기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위에 서 있고, 일본은 신정을 세니까 그러면 1월 1일을 가게 되면은 하라주쿠에 있는 그 메이지 신궁의 참배행렬이 일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고 또 외국인들도 그거 구경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럴 정도니까요.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죠. 일본이 사실상 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정점에 바로 이제 천황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 천황이 정점에 있었던 건 과거에는 거의 상징이었고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렇죠. 메이지라는 근대에 와서 그 쿠데타를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갑자기 천황의 힘이 더 올라간 상황이 된 거네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천황의 힘이 있었죠. 네. 그러다 귀족 시대가 되면서 힘을 서서 잃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중간에 천황도 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세력을 모아서 쿠데타 일으키죠. 네. 근데 기존 귀족들이 그러면은 쿠데타 세력들은 다 할보시키거나 죽이는데 천황은 또 살려둬요. 네. 죽이면 안 되니까. 네. 제사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목숨의 유적을 내려오다가 힘이 없을 땐 조용히 있다가. 그러니까 항상 천황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 세력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 힘과 힘이 충돌하게 되면은 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가장 큰 사건 사고가 결국은 요 메이지 때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요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잘 돼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으로 서서히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어떤 시부사와 H라는 이 일본의 경영혁명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막부에 굉장히 반대했고 막부를 뒤집어 엎고자 그렇죠.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오히려 실패해가지고 막부 밑에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대 쇼군이 조금 머리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사다라는 양반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쇼군이 되는 순간에 이미 쟤는 이제 얼마 못하니까 다음 쇼군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안에 파벌이 두루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미는 파와 B라는 사람을 미는 파죠. 네. A라는 사람은 되게 어려요. 다만 피가 조금 더 정통성이고 B라는 사람은 나이도 더 많고 머리도 좋지만 좀 핏줄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좀 서자예요, 서자.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누구를 밀까 하는데 이쪽 팀에서 밀어가지고 얘가 14대가 됩니다. 얘가 네. 이제 이해 못지라는 양반인데,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밀었던 사람이 실세일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양반이 쇼군 됐을 때 나이가 14살인가 그래요. 네. 이 양반이 실세인데 이 양반이 이나우스키라는 양반인데, 그러면서 이때가 막 흑선이 들어오고 나서 5년 있다가 막 일본이 이제 무역 해라가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쪽에 천황이 있으면 이쪽에 쇼군이 있고 쇼군 밑에 이 양반이 그 다이로라 그래가지고 이 쇼군 바로 밑에 직급인데 어떤 일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쇼군의 허락을 받고 천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천황이야. 자기가 이제 시켜줬으니까 아니 쇼군이야. 받겠죠. 네. 근데 천황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천황 사인은 안 받고 본인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천황 지지 세력들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우스키 양반이 권력자니까 이때 여길 갔다가 다 댕강 합니다. 일본은 뭐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무조건 그때 그냥 이제 뭐 요시다 효인 같은 유명한 사람들한테 죽죠. 그때 이 양반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죽고 죽이는 문화가 네, 엄청 많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 있다가 또 이에모치가 또 중간에 또 아파서 병사하면서 요 양반 B가 쇼군이 되는데,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원래 이 타도하고자 했던 거는 뭐 A급 B급 상관없이 무조건 이 시부사는 막부를 타도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막부가 일본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타도하고 싶어 했는데, 이 타도 해고에서 뭐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무기 훔쳐다가 어디 불 지르자고 이제 막 각서 쓰고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접자. 접자고 했으면은 각서를 다 불 태워야 되는데 누구 멤버 한 명도 각서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서가 다 이렇게 발각이 났으니까 거기 이름 적게 살아는 사람들 다 이거 해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부사가 운이 좋았던 게 A, B 중에서 B,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미 A가 쇼군이 됐을 때예요. B는 과거에 쇼군 후보였지만 지금은 쇼군이 아니고 A로부터는 견제받고 있지만 한때 쇼군 후보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공격도 못하지만 또 어차피 또 같은 도쿠가와의 큰 식구거든요. 함부로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A 식구는 아니죠. 근데 이 B의 밑에 히로카와 엔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팔인데 이 사람이 시부사를 예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나중에 교대 올 일 있으면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히로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야, 너 혹시 누구 죽이려고 한 적 있었냐? 그래가지고 뜨끔하면서 아니 없는데요. 그래서 진짜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없습니다. 야, 근데 내가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당황한 거죠. 시부사가 이 책의 주인공. 패를 깔 거냐 아니면 계속 아니라고 우길 거냐 하다가 결국은 실은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걸 좀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은혜 있는 히로카 엔시로가 너무 얘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막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이제 B 밑에 실세니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니네 식구 아니면 자기네가 빼가서 얘 좀 한번 좀 이것 좀 물어보겠다. 물어보겠다는 거는 쳐서 이가겠다는 거거든요. 고문을 할 테고. 그렇죠. 너 그러면 너 죽는다. 너 죽기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럴 바에야 너 내가 하나 써줄 테니까 너 바로 그냥 그 B 밑에 들어가. 그러면 최소한 A가 B를 못 건드리거든.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막부 갖다가 타도하는 게 내 꿈인데 비록 B가 쇼군은 아니지만 쟤도 크게 보게 된 그 가문인데 크게 본 건데 내가 저기 들어가는 게 맞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왜 막부를 타달라 그랬지? 내가 한번 일본을 멋지게 한번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개죽음하게 되면은 과연 내 죽음의 의미가 있을까? 일본이 바뀌어질까? 고민고민 하다가 결국 가서 그러면 B 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 밑으로 갔고 또 이제 B가 나중에 15대 쇼군이 되는 요시노부인데 B 입장에서는 뭐 자기 오른팔이 청구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이게 보내 똘똘이고 그래가지고 몇 번 써보니까 잘해가지고 얘한테 인사하고 재물 다 맡깁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인사팀장과 재무팀장을 교육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오너에 엄청난 신임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와이프한테도 잘 맡기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A라는 쇼군 이해모찌가 죽고 나니까 이제 B가 쇼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대선 주자였다가 네. 대선 후보에서 탈락해가지고 무슨 뭐 이사회 의장 해가지고 네. 이사회 의장 비서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 양반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그런 식. 네. 갑자기 뭐 이사회 의장에 뭐 비서하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왜 내 운명이 이렇게 흘러갈까? 밖에서 보기에는 참 희한하다, 부럽다 하면서도 사실 내 꿈은 막부다도였었는데 하다 막부의 정체는 쇼군인데 하다 보니까 쇼군의 오른팔이 돼버린 그런 희한한 인생을 네. 본인이 살게 된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궁금했던 부분이 왜 막부가 일본의 발전을 막는다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책의 네. 내용을 보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저런 거죠. 기득권 세력이니까. 아, 막부가 기득권입니다. 뭐든지 간에 큰 변화가 닥치게 되면 가장 손해보는 게 기득권입니다. 네, 네. 디지털 카메라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음. 박살난 게 코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등장했을 때 가장 많이 박살난 게 노키아였죠. 네, 2007년도에 애플이 이 아이팟 나왔을 때 그때 노키아가 마켓별로 정점을 찍고 있었거든요. 네, 자기는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네, 순식간에. 결국은 네. 이 대외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음. 가장 먼저 음. 끝까지 하다가 이제 저항 세력은 걔니까. 그래서 항상 최말단에는 저항 세력의 저쪽은 막부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래서 그때 한참 이뤘던 게 존왕 양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저기 그 천황이고. 그다음에 서양을 좀 뭐 배우고 뭐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오락에 물리치자고 하다 나중에는 이제 같이 그 서양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의도하지 않게 15사화는 그 나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젊은 혈기에 그 그렇죠. 막부에 이제 반기를 들고 했다가 우연찮게 걸리는 바람에 진짜요? 침도 못 쓰고 걸리는 바람에 이게 개중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똘똘하게 찍혀가지고 그럼 너 여기서 내 밑에서 그냥 일할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프랑스에 갈 기회를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일본의 운명도 바꿨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가 1867년도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가 이미 15대 쇼군이 쇼군 자리에 있었지만 네. 엄청나게 불안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미 15대 쇼군은 본인이 쇼군 됐을 때부터 이게 만만치 않다. 쇼군이란 자리에 막부란 자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념이 많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왜 15대 막부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흔들리게 된 건 외부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지방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사스마 조슈라고 얘기하는데 저 저쪽 아래- 서부 아래쪽. 남쪽. 네, 예, 네, 이 책에 나옵니다. 이 네, 내용이. 네, 그쪽에 있는 그쪽이 엄청나게 힘이 셌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사스마 그쪽에서는 이 해군이 강했고 네. 조슈 쪽에서는 육군이 강했었어요. 근데 둘이 늘 서로 견원지간이어가지고 서로 으르렁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쪽의 힘이 3, 얘네가 3, 막부가 4. 편하게. 네, 나머지 꽝. 네. 그러니까 얘네도 연합하게 되면 막부를 이겨요. 네. 하지만 서로 견원지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절대 이걸 안 하죠. 네. 근데 니네들이 붙어야 일본이 제대로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 요마. 료마가 네. 등장을 해가지고 네. 여기 둘을 갖다가 잘 화해를 시키는 시켜주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카모토 요마는 손정희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인물이고 네. 우리나라에도 사카모토 요마 전기 10권짜리가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손정희를 읽으면 반드시 거쳐가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마인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본인은 절명했죠. 암살당했죠. 암살. 그러니까 예. 와 진짜 일본은 끊임없는 암살이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료마를 통해서 견원주관이었던 사스마와 조슈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요약하게 되면은 막부하고 조슈하고 두 번 충돌합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는 막부가 이겨요. 네. 두 번째 충돌에서는 비겨요. 비기는 이유가 막부가 좀 밀리고 있었는데 천황이 다른 일로 싸움을 그만하라고 중지시켜요. 근데 비길 수 있던 이유가 원래 이렇게 싸움하게 되면은 조슈가 치게 되면 사스마가 조슈를 쳐도 되는데 안 쳐줬구나. 미리 비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스마가 조슈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대 4인데
3대 7이면 무조건 지잖아요. 네. 근데 3대 4면은 그렇게 안 끌리거든요.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다가 천황이 준시켜 보니까 그때부터 뭐 막부 별거 아니네 라가는 그런 풍토가 막 깔려있던 그런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그 1867년에 그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게 되는데 쇼군은 자리 못 비우니까 자기 이복 동생인 아키다데를 갖다 보내는데 그때 아키다데가 또 서너 살 돼요. 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시부사를 네가 좀 가서 좀 재무 담당 겸 가서 좀 나중에 애 어리니까 간게 프랑스 유학도 시키고 그런 것 좀 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갑니다. 저는 그 갈 때 여기에 나왔던 이제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와, 일본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생각이 났는데 중간에 이제 사진 몇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그 막부의 수장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쇼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부의 수장은 쇼군이죠. 예, 그분들은 전통 의상을 딱 하고 칼을 차고 사진을 그렇죠. 찍어요. 그리고 해외까지도 그 모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자국 안에서의 문화 속에만 있었고 해외를 완전히 몰랐다. 그렇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부사 H도 처음엔 여기 촌마개라고 하는 거 갔다가 유럽 보고 야 우리가 유럽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변신해야겠구나. 잘라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와쿠라 사절단. 그러니까 이제 그 요 신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신정부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쇼군하고 천황 있잖아요. 그러면 쇼군 체제에도 이렇게 지휘 라인이 있고 천황 체제도 지휘 라인이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쇼군이라는 거 맞부니까 다 군사 쪽으로 해서 무슨 뭐 대장, 소장, 중장 돼 있는 거고 이쪽은 공경이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도 또 이게 뭐가 있어요. 근데 천황의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힘이 없죠. 근데 천황의 힘을 받게 되고 요 쿠데타 일으킬 때 아주 또 크리티컬한 인물 하나가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여기는 또 공경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급 사무라이인데 이 사람은 좀 지위가 높았던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일어난 다음에 서양 문물을 배우러 가자.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를 권력 실세들이 다 한 명 빼놓고 죄다 배 타고 건너갑니다. 우리가 프랑스로. 전국 투어를 전 세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전 세계? 1872년의 일인데 전 세계 투어를 갔다가 가게 되는데 고사진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마시다 고노스케. 마시다 고노스케도 처음에 이제 해외 필립스 처음 가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일본식으로 일본 군인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몇 달 지나서 하이칼라로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그때는 이제 뭐 촌막이라는 건 없지만은 일본의 그 전통적으로 군인처럼 짧게 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앞머리 좀 벗기고. 짧게 아니 그러니까 촌막간 마시다 고노스케는 최근 사람이니까 머리 갖다 짧게 스포츠형 머리로 갔는데 유럽 돌다가 하이칼라로 스타일을 바꾸는 거 보면서 시대만 바꾸지 다 똑같구나 그러고 다시 이제 시부사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1867년의 일이죠. 그때만 해도 막부가 불안했지만 쿠데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보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요코하마 갔다가 들러 해가지고 스웨이지 운하를 지나가요. 근데 스웨이지 운하가 만들어지는데 10년 걸리고요. 그때 중간 정도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지도 보게 되니까 아프리카 대륙하고 대륙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 돈이 얼마가 들 텐데 도대체 그 돈은 누가 대며 저 망하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망하면 상관없다. 왜? 그랬더니 주식회사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야 하면서 그때 시부사가 주식회사 제도라는 거를 배우게 되죠. 근데 중간까지 배 타고 갔다가 내려가지고 이제 뭐 차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어렵게 이렇게 파리로 들어가서 휘황찬란한 그런 거 파리의 밤 그걸 보면서 당시 뭐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뭐 영국 땅을 막강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일본은 이런데 왜 여기는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은행이라는 제도가 있고 증권 거래라는 걸 하고 있고 이런 거가 어떤 근대화구나. 그다음에 자기 있을 때는 농공상 사가 완전히 저거고 농공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수모도 많이 다녔거든요. 원래 이제 상인의 자식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그 관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뭐 애도에서 법회하니까 뭐 500년씩 내라고 대충 그냥 5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시부사는 아버지 대신 갔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아버지가 아니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너네 나이면은 이미 아버지 지갑에 손도 댔을 거고 노름자고 다 할 나이인데 왜 네가 못한다 그러냐?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시부사가 탄성과를 하거든요. 네. 차마 대두지 못하고 난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농민의 자식이니 쌍꽃이니 돈은 천한 것인데 그걸 만지는 놈이 감히 관리의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수모를 당한 게 마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프랑스 가서 보니까 결국은 상업, 공업 이런 게 잘 되니 나라가 강하다는 걸 느끼고 그거 이제 프랑스에서 박람회 끝나고 나서 유럽 투어를 해요. 그다음 벨기에를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벨기에 국왕의 그 이제 시부사는 이제 일본 대표에서 온 팀들이니까 네. 그 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일본도 앞으로 근대화 하셔야죠. 그러려면은 철이 중요합니다. 철. 우리나라도 포항철 네. 때문에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철하면 벨기에가 최고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국왕은 산업공상의 사회 탑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천한 상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회 탑이 저런 상에 대해서 권유를 하지? 막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부강하려고 그러면은 상이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시부사가 깨우치게 되는 게 여기 좀 관직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관직을 아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상 이쪽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해야지만 이게 나라가 부강하다. 본인의 철학을 네. 얘기를 합니다. 자기 네. 관료직에서 나올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때 파리에서 느끼는 아주 커다란 충격들이었죠. 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니네 빨리 다 들어와. 왜 거기서 돈 쓰고 있어? 네, 기존에 그 자기가 섬겼던 막부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 막부를 대신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정부를 하급 사회 네. 신정부를 후고 어차피 이제 구정부 때 나간 애들은 다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것들 괜히 해외 출장 다니고 있으니까 다 들어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다 돌아가는데 네. 시부사는 따로 특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키다에 갔다 유학시키라고 네. 한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돈을 끊어버려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네. 돈을 벌어요. 네. 그때만 해도 돈을 잃었으면 뜨거 그러면서 이 증권거래소가 늦게 만들어졌을 텐데 이 양반이 시부사가 주식에 실패했으면 일본 시장의 주식장이 굉장히 뒤늦게 맞아요. 생겼을 근데 수도 있죠. 이분이 이게 네. 돈을 버네 그러면 그돈 가지고 막 유학을 하다가 또 버티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또 그런 네. 재미있는 사연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참 이 시부사가 참 명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의지도 굉장히 강하죠. 사람이다라는 게 근데 한 2년도 채 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뭐 송두리째 모든 걸 싹 다 바꿨는지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충격. 충격.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게 서서히 오게 되면 사실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너무 큰 변화가 오니까 그리고 사실 본인이 꿈꿨던 게 막부 타도가 아니라 일본 잘 되었거든요. 네네네. 일본 잘 되는데 막부가 걸음돌이 되니까 타도하는 거지 막부 타도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수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잘 되는 게 뭐냐? 뭐 결론적으로 북 강병인데 네. 가서 보니까 북 강병하고의 나라들은 죄다 상과 공이 강하더라. 그러면서 은행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데 일본에는 뭐 그 당시 뭐 가업 승계해서 무슨 그렇죠. 뭐 과일 가게, 무슨 생선 가게 그런 거나 뭐 있었지 뭐 공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